노후에 집 줄이면 얼마나 아낄까? 숫자로 따져봤습니다. 이 나이에 집을 꼭 줄여야 하나요? 노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가족의 기억이 쌓인 공간이고 평생을 버텨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집을 줄인다는 선택은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앞선다. 하지만 자산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나는 이 질문에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답한다. 왜냐하면 노후는 감정으로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 노후에 가장 큰 착각 집은 있으니까 괜찮다. 많은 중장년 은퇴자가 이렇게 말한다. 연금은 적어도 집은 있잖아요. 이 말은 절반만 맞다. 집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지만 현금이 되지 않으면 노후 소득은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큰 집은 노후에 들어서면서 자산이 아니라 지출 구조로 바뀐다. 관리비, 세금, 수리비, 난방비까지 집은 매달 돈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 비용이 노후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집을 줄이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돈. 숫자로 따져보자. 예를 들어 전용 84위 아파트에서 전용 59위 아파트로 줄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관리비. 평균 관리비 차이 월 1,015만 원. 연간 약 12만 180만 원 절약. 난방 전기 수도. 면적 감소 효과로 월 510만 원. 연간 6만 120만 원 절약.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 하락 효과로 연간 5만 200만 원 절약. 수리 유지비. 집이 클수록 수리 주기도 빠르고 비용도 큼. 연간 평균 100만 원 이상 차이. 단순 합계만 해도 연간 330만 600만 원 이상이 줄어든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월 3,05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3. 진짜 차이는 생활비에서 나온다. 집을 줄이면 단순히 고정비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뀐다. 청소관리 부담 감소, 불필요한 물건 소비 감소, 외출이동 비용 감소, 생활 반경 축소로 지출 통제 쉬워짐. 실제 사례를 보면 집을 줄인 후 월 생활비가 2,030%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큰 돈이 아니라 매달 새는 작은 돈들이다. 4. 집 줄이기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다. 집을 줄이면서 남는 차익이 생기거나 대출 부담이 줄거나 월세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진다. 예를 들어 집을 줄이면서 생긴 2억 원을 연 4% 수준으로만 운용해도 연 800만 원, 월 약 66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노후 소득 구조의 변화다. 5. 집을 줄인다고 삶의 질이 떨어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다. 집을 줄이면 삶이 초라해지지 않을까? 현장에서 보면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관리 부담이 줄고 현금 흐름이 안정되며 불안이 줄어든다. 노후의 삶의 질은 집 크기가 아니라 불안의 크기가 결정한다. 큰 집에 사는 불안한 노후보다 작은 집에서 사는 안정된 노후가 훨씬 건강하다. 6. 모든 사람에게 집 줄이기가 정답은 아니다. 물론 집 줄이기가 모든 사람의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연금 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관리비 세금 부담이 큰 경우, 집이 생활에 비해 과도하게 큰 경우, 현금 자산이 부족한 경우,
집을 줄이는 건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다. 7. 자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다. 그리고 그 버팀목은 수익률보다 고정비를 줄이는 선택에서 나온다. 집 줄이기는 노후에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확실한 절약 전략이다. 결론 노후에 집을 줄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 집을 줄이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다. 노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이다. 숫자로 보면 분명하다. 지출은 줄고 현금 흐름은 살아나며 불안은 낮아진다. 노후에 집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선택이다. 그리고 노후에서 가장 값진 자산은 큰 집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다.